대선장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공무원에 66년에 들어와가지고 해양수산부 전신인 수산청에 보통고시를 봐가지고 들어와가지고 66년부터 80년까지 근무하다가 전두환 정부 때 해직이 됐어요. 해직이 돼가지고 제가 중앙대학교 회계학과 1회로 우리 회계학과가 처음 생길 때 거기에 35세 거기를 들어가가지고 학사, 석사, 박사를 해가지고 90년에 학위 받아서 전주대에 90년부터 2004년까지 전주대 경상대에 있다가 2004년에 서울 올라가가지고 산업창업대학원이라는 그 석사 박사 과정 1년에 10억씩 정부 받아가가지고 그것을 만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하다가 7년 전에 제가 퇴직을 했어요. 지금 74세인데요. 내가 이번에 회계학교 오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우리나라의 회계학을 저는 해양 수산을 하는 사람이 회계를 한다고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해서 들어갔을 때 제일 경영학을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하려고 그러면 제일 어려운 것은 회계를 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회계학과가 처음 생길 때예요. 그래가지고 회계학을 공부하는데 늦게 해직돼 가가지고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들어갔으니까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데 다른 것은 올해인데 회계학 C가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시사회계학원에 한 6개월을 야간에 가서 봐보니까 회계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제대로만 하면은 쉬운 것인데 그 과정이 뭐 안 하는 사람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회계다. 그러는데 그때 우리 이제 회계를 배울 때 회계를 얘기를 할 때 뭔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우리가 파스부의 그 정의에서도 나와 있지만은 회계라는 것은 기업의 실체에 대한 경영 성과를 이해관계자 스테이크홀더들에게 유용하게 그 기업 실체와 관련되는 의사결정할 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회계의 목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까지도 내가 30년을 공무원 생활 공기업에 25년이 있다가 회계학 교수가 35년이 되어가지고 정년을 했는데도 회계 정보가 정말로 스테이크홀더에게 유용하냐 하는 문제예요. 오늘 주제가 오늘 어제부터 지금 하는 것이 회계 정보 유용성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저는 아직도 회계를 하는 사람들 우리 내 자신부터 정말로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회계를 하고 회계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을 좀 느끼고 있어요. 그것에 관련돼 있는 얘기를 하는데 이 편은 뭐냐 그러면 15년 전에 회계를 배워가가지고 어디다 써먹을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미국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계를 이 뒤에서 나오겠지만 회계는 기업의 경영을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주요한 것이 의사결정에 합리적인 객관적인 다른 정보보다도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회계인데 회계는 CFO로 해가지고 기업이나 정부나 기업이 모든 곳에서 경영 활동을 하는 모든 분야에서 정말 컨설팅을 이런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길러야 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정작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위한 것에 집중돼가 가지고 학교 차별화돼 있어 가지고 해놓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2007년부터 미국도 하고 미국과 일본도 하고 있지 않은 IFRS를 제공을 했는데도 지금까지도 우리가 2017년에 IMD에서 회계 투명성의 64개국 대 64위 작년에 IMD에서 나오는 건 63개국에서 62위 이건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회계를 가리키는 사람이나 우리 정보 감독 당국이나 회계 기준원이나 다른 데 없는 이런 것들을 해놓은 것들이 뭐라고 있느냐 그 사람들이 설명을 해줘야 한다고 사실은 잘했다는 걸 핑계만 하지 전혀 이 얘기를 하지도 않고 또 우리 교육도 마찬가지요. 아까 여러 가지 엠피리컬 우리 오늘 회계학 발표하는 논문 중에서 거의 70%가 엠피리컬 스터디더라고. 엠피리컬 스터디를 해가지고 그 나오는 결과가 주식시장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스테이크홀더한테 투자자들이나 일반 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하게 써먹냐 그렇지 않고
회계학 교수들만의 발표가 있냐 아니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저도 91년에 저 박사학위가 뭐냐 그러면은 내용이 저도 엠피리컬 스터디예요. 부가가치 정보에 의한 기업 무실 예측이에요. 그것도 그 당시 때 발표하는 것을 성공하는 기업과 실패하는 기업을 쌍대로 해가가지고 그것을 통계적으로 맞춰가가지고 회사라는 또 새로운 거라고 그래가지고 회계학회 논문에 발표하고 2월 달에 학기 발표하고 7월 달에 회계학 연구에 게재됐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하면 엠피리컬 스터디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정보 이용자들이 그걸 이용하느냐 얘기예요. 하는 사람, 발표하는 사람들만 얘기하고 너무 게재하는 것들이 그것도 엠피리컬 스터디만 한 거를 우리 회계학회의 문제다 하는 걸 전제로 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떻게 안 하는 거? 이거 누르는 건 안 가요? 본 게 아니라 필리핀. 그거 아니야 오른쪽 이거 아래 그거 아닙니다. PDF. 뒤로 위에 거 아니야? 지금 밑에 있어. 여보세요? 선배. 네, 선배 일로 와봐요. 여기 지금 아니요? 아니 선배 지금 좀 일로 와봐봐요. 여러분들의 PDF가 그 책에 PDF가 있으니까 꺼졌어요. 책에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 아니 네, 지금 그래서 저거 제가 동영상 이번에 그 찍어놔가지고 발표하는 것 중에서는 찍고 있는데 우리가 가금비. 한국에 당면하고 있는 근데 여러 가지 경호선비가 문제를 하고 포괄적으로 있는데. 한번 살펴보고, 네, 그거요. 일단 알겠어요. 너무 우리가 지금 회계에만 숫자와 관련되어 있는 회계에만 집착을 해가가지고 포커스를 좁혀주면은 우리 나갈 학생들을 나갈 방향도 그렇고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이 회계가 여러 가지 그 정부에 대한 어느 곳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포커스를 회계라는 것으로만 포커스를 좁혀놓으면 활동 영역이 좁은데 국가 전체적인 곳에서 기업이나 공기업이나 국가나 개인이나 이런 곳에서 그 경제 실체가 어떤 경영 활동을 할 때 그 의사결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 그 앞에부터 한번 다시 한번 갑시다. 좀 더 한번. 아까 그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15, 16년 전에 저 미국에서 회계 전문가를 기업 회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이런 분야를 가르쳐야 한다 하는 내용이에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러면 시간에 맞춰가 가지고 문제의 인식, 우리가 3050 클럽에 진입하는 한국의 모습,
4차 산업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냥 회계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많이 있는데 규정 만들어 놓고 잘 지키지 않는 회계적인 투명성 정책들이 문제다 하는 거다고. 그러면 한국의 회계 투명성 확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거다고.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는 무엇이 문제가 있느냐 이런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전체적인 문제 저성장이란 말이에요. 8, 9% 성장하다가 지금 3%도 아니고 우리나라 세계 경제가 지금 금년에 3%로 예측을 했는데 그것도 세계 경제도 월드뱅크에서 2.6%로 낮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에 2.7%로 성장했는데 우리나라는 2.5%, 2.2%, 2%대도 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더 어려워져서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가 IMF보다 더 어려운 것이다 하는 얘기고, 또 하나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저출산의 OECD국 평균이 1.96이고 정상적으로 하려면 2.1이 돼야 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0.97이다 작년에. 이거의 해결 안 되면 모든 교육이나 경제 모든 분야에서 이거 어렵다. 또 하나 우리나라 각 정부마다 어떤 그 슬로건으로 경제 정책을 내놓는데 경제 정책이 이명박 정부에서 녹색 성장,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 경제, 이 정부에서 4차 산업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개념도 제대로 정리 안 되고 있는 이런 정책을 펴나가 가지고 경제가 10년 만에 지금 낮은 그런 경제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도 정책을 고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것이 더 문제다. 또 하나 우리나라가 그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률이 2%도 안 돼요. 2%도 안 되는데 그 2% 10%도 안 되는데 그 10%가 모든 우리 정치 경제 사회에 기득권을 담는 식으로 그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노사에 관련되어 있는 민주노총이나 참여연대 하고 있는 이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고, 회계 투명성 조금 전에 이 얘기를 했고, 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4차 산업위원장인 장병원 그 위원장이 4차 산업은 물어봤어요. 1, 2차, 3차 산업과 4차 산업이 다른 것이 뭐냐? 그 개념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벤처하다가 하는 사람이 4차 산업위원장으로 하고 있으면서 뭐를 하고 있냐? 규제를 풀어야 하는데 규제를 묶고 있는 정책을 하고 있는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문제다. 그 다음에 그러면 한국이 여러 가지 경제 발전하는 그런 과정 쭉 넘어갑시다. 또 그 다음에 앞으로 밑에 더 밑으로 세계에서 부패가 아주 높은 나라 또 쭉 넘어갑시다. 51위 쭉 넘어갑시다.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66년도에부터 우리가 현재까지 88년도까지는 우리가 8, 9% 성장을 해가지고 우리 대학교 졸업생들이 그 100% 취직을 했는데 IMF를 받은 1997년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마이너스 3%로 성장을 하다가 그 이후로부터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3%대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성장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나라의 대학교 졸업생이 61만 명 졸업을 했어요. 그 중에서 취업을 한 사람이 19만 명인데 정상적으로 정규직에 취업한 사람이 9만 명, 나머지는 비정규직, 매년 40만 명 이상의 대학교 졸업생이 취업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얘기. 다음에 또 우리가 새로운 산업으로 변화를 해야 한다. 넘어가고 또 여기 3050 그래 우리가 여기 이제 4차 산업 밑으로 좀 더 내려주세요. 더 내려주세요. 밑으로. 아니 그 4차 산업이 쭉 올라가요. 여러분들은 물어보고 있어. 1차, 2차, 3차 산업과 틀린 점은 밑으로. 밑에. 앞에. 그 앞에. 요거 이 표.
1차, 2차, 3차 산업과 4차 산업의 특징이 다르는 것은 한마디로 이 얘기를 하면 1차, 2차, 3차 산업은 보이는 자료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우리가 주로 그 정보가 회계 정보인데 회계와 관련된 정보인데 그 정보는 과거에부터 지금 현재까지 나타난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시대가 1차, 2차, 3차 시대의 특징이다고요. 4차 산업의 시대는 그러면은 4차 산업의 시대는 보이지 않는 가상의 데이터, 빅데이터나 클라우드나 IoT 이런 정보를 스피드로 이런 정보를 쉽게 활용을 해가지고 미래를 보이지 않는 미래를 예상을 해가지고 의사결정하는지 더 정확하다. 그것이 2016년에 우리가 크라우스 슈밥이 얘기하는 4차 산업에 대한 그 개념이고 그때 이세돌이 바둑을 들어가가지고 아바트하고 해서 우리가 진 것이 그것이 우리가 나타내주고 있다. 그러면 1차, 2차, 3차 산업은 1차 산업은 전기기관을 발명을 했던 1800년대 2차 산업은 우리가 기계, 전기, 이제 석유화학 대량 생산을 하는 시대가 2차 산업이고 3차 산업은 우리가 인터넷 시대를 우리가 커플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정보화 시대를 얘기를 하고 4차 산업은 쉽게 얘기하면 스마트 시대다. 스마트 시대. 그러면 1차, 2차, 3차 산업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은 중앙집권화다. 중앙집권화. 그리고 모든 것이 톱다운식으로 하고 있고 모든 것이 지배와 통제 이런 단순한 것들은 기계를 하고 있지만은 이런 그런 그 복잡한 것들은 그거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지를 못하는 이런 시대를 얘기를 하고 4차 산업의 시대는 분권화 시대, 지방자치와 같이 분권화 시대, 자율성과 다양성, 연대와 보충 대부분의 노동에 관한 일들은 자동화되어 가지고 기계가 하고 사람은 의사결정을 하는 일에 주로 집중하는 이런 철학적인 사고가 바뀌어야 하고 있는데 지금 4차 산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건 모든 게 중앙집권화나 지방분권화라고 하고 있지만은 80% 이상을 정부에서 교부분으로 다 해가가지고 지방을 통제를 하고 있는 시대 또 톱다운 식으로 버텀업 시대가 아니라 톱다운 식으로 하고 있고 모든 것이 지배와 통제가 중앙에서 하고 있는 이런 것이 시대에 맞지 않는 정치, 경제, 사회 이런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의 문제다 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이런 4차 산업의 분권화나 자율성과 연대보증이나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사고를 바꿔가지고 하지를 않으면 모든 정책이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는다 하는 것이 4차 산업의 시대의 특성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넘기고요. 또 여기 4차 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 쭉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그러려면은 회계와 관련된 중간에 쭉 넘어갑니다. 회계 투명성과 관련되어 있는 그것들 쭉 앞에 그 전에 회계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 교육 정책은 아까 얘기한 대로 기업 공인회계사 세무사는 회계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영역 중에서 아주 작은 분야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회계 전문가는 기업에 있는 회계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위주인데 우리는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위주로 학교가 모두 쫙 그렇게 되어 있다. 이 시스템부터 바꿔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회계가 그렇게 되려고는 기업 회계를 중심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기장 제도를 절대로 학계 대리 기장을 못하게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뒤로 또 넘기고 뒤로. 그래서 회계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앞으로 너무 빨리 가버렸어. 더 앞에 여기 더 앞에 아까 그 조금 더 뒤에 이제 마지막 회계 투명성에 관련된 정책 방향 아까 이런 얘기예요. 영실공이 우리가 3050 클럽에 3만불 소득에 5천만이 되는 것이 작년에 우리가 7번째로 돼 있었는데 지금 앞부터 4050 클럽으로 진입을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금융회계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왜?
금융회계 시스템이 정부 주도나 회계사나 금융감독원이나 회계 기준원을 중심으로 자기들이 유익하게 그렇게 만들지 말고 정보 이용자들이 얘기하는 스테이크홀더, 기업이나 투자자나 정부나 이런 기업의 정부 외에 있는 사람들이 유용하는 그런 정보를 만들도록 바꿔야 한다 하는 거고, 회계학 교육이 정말로 기업 회계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공인회계사, 세무사는 여러 가지 회계 영역 중에서 한 10% 20%밖에 안 된다.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회계 전문가를 만들어놔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회계 제도의 문제점이다. 또 미국이나 일본도 회계 도입하지 않고 있는 IFRS를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2007년부터 2011년에 다 회계 제도를 한다고 지금 10몇 년이 지났는데 회계 투명성이 제일 꼴찌 있는 이런 나라, 그래도 자기들이 전혀 반성을 하지 않는 정부 당국, 회계 기준원, 금융감독원, 또 우리 회계학을 가르치는 우리 교수들이 전혀 그런 것에 대해 느끼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개선이 돼야 한다. 미국이나 일본은 IFRS를 도입하지 않고도 자기들 독자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회계학의 회계 투명성에 관한 것을 개선을 하려고 그러면 잘못되면은 그 앨런 같이 미국 같이 아예 그 회사가 망하게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하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회계 감독기관이나 외부 감사기관도 전혀 그 다시 활동을 못하게 해놔야 된다. 빅4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나라가 어떻게 회계 지금 투명성에 관한 얘기를, 빅4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금융감독원에서 작년에 12월 달에 우리 부산에서 할 때 금융감독원이 자기들 변명만 하고 있어. 빅4도 관리를 못한 사람이 무슨 회계 투명성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을 또 우리 지금 회계학을 가르치면서 지금 회계학이 우리가 4차 산업에서 이 얘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없어져야 할 것이 회계사나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나 이런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 전혀 느끼지를 못해. 차변 대변만 얘기하고 있고 손익계산서만 얘기를 하고 있고, 융합으로 해가가지고 지금 블록체인이라든가 가상화폐라든가 우리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교육 제도가 바뀌어야 하고 있는데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번에 회계학회 경국 하는 것도 문제다 하는 것이고, 또 이런 IFRS도 아까도 그 원칙 중심에서 얘기를 하는 거 전혀 반성을 하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기업도 싫어하고 전문가도 싫어하고 감사인도 싫어하고 금융감독원도 다 어렵다 그럼 그런 놈 제대로 우리 IFRS를 도입을 하고 그거 지키지도 않을 규정 만들어가지고 왜 기업만 어렵게 하고 소비자들이 정보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정책들을 11년간을 지금 2007년부터 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런 것을 개선을 하려고 그러면 교수들이 바뀌어야 하고 국민이 바뀌어야 하고 기업인이 바뀌어야 하고 정치인들이 바뀌어야 한다. 정치인들이 그것을 바뀌지 않으면 개혁이 안 된다 하는 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자료인데 빨리 끝내.